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 버나드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활짝 웃었지만 오늘도 활짝 웃는 날이 됐네요. 왜냐하면은 어제 오후였죠. 오후 저녁 정도에 푸틴 형님이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래서 약간 전쟁 분위기가 점점 떨어졌었잖아요. 우크라이나 그쪽. 그래서 철수를 한다고 해서 그게 호재로 작용해서 주가는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바이든이나 프랑스나 독일은 유럽 쪽은 약간 믿질 못하는 것 같아요. 병력을 다 빼지도 않았고 안 뺀 거 아니냐. 혹시 그렇게 약간 철군을 제대로 확인을 해야 우리도 좀 안심을 하겠다 이런 눈치긴 한데, 시장에서는 지금 철군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산업도 1.22% 올랐고, 나스닥 종합도 2.53% 올랐고, 그 다음에 S&P 500도 1.58% 그야말로 급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종목별로 보시면은 이게 맵이거든요. 맵이 다 녹색이죠. 다 녹색이라 기분 좋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주들만, 오일주랑 에너지주만 빨간 모습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원유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요 종목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85 올랐고요. 애플이 2.3% 올랐고,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9.18%. 그래서 세미컨덕터 반도체 부분을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체는 앞으로 10년을 이끌어갈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이 날 때면 계속 모아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는 5.33% 이렇게 올라서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넷플릭스랑 디즈니도 올랐고요. 그래서 주요 종목들이 다 오른 모습이라 여러분들이 기분 좋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분별 실적으로는 에너지랑 유틸리티가 떨어지고 다른 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 녹색이었던 거, 에너지만 좀 많이 떨어졌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미국 ETF 있잖아요. QQQ도 2.49% 올랐고, TQQQ도 7.24%, 그 다음에 SPY도 1.61, 그 다음에 FNGU 8.96, BULG 10.64, SOXX 5.52, 그 다음에 SOXL 16%나 올랐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등락이 커서 추천드리진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화끈해. 이런 걸 좋아해요. 화끈해요. 그냥 SOXX만 그냥 괜찮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개미들은 화끈합니다. 이런 것도 또 좋아해요. SOXL도 쏙슬이 좋을 때는 쏙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쏙슬이게 합니다. 쏙슬처럼, 이름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에 쏙 드는 쏙만 괜찮다 보고 있거든요. 그냥 개미들 주린이 분들이 하기에는 쏙이 좋다, 쏙슬일 일이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발음해보세요. 쏙슬 쏙은 마음에 쏙 들고, 쏙슬은 쏙슬인 일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FNGS도 3.43% 올랐고요. 이게 팡플러스예요. 그래서 팡플러스도 오늘 많이 오르고 있죠. 우리 국내 ETF 종목도. 리튬도 4.76, 그래서 우리 글로벌 리튬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SKYY도 이게 클라우딩 컴퓨팅이거든요. 이것도 2.71%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도 3.67% 올라서 국내 자율주행 ETF도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장이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TQQQ도 제가 지금 자리 아니면은 저점이 아니다, 지금 자리가 저는 저점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모아가고 있다, 여러분들도 저랑 같다면은 이렇게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연중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만한 자리가 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 시황에 대해서 금리 인상 FOMC에서 발표한다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누그러지니까 지금 원유도 꺾여서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원래 배럴당 1배럴당 100달러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91달러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도 2%를 넘어갔는데 2.0 이렇게 28에서 좀 꺾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2%는 넘어갔다. 근데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도 우리 장은 엄청나게 두드려 맞아서 맷집이 세져서 이런 거에는 잘 안 먹힌다. 먹힌다고 하면은 이제 향후 남은 악재가 뭐가 있냐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상, 이 악재가 있는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고, 미국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잖아요. 연중 최대치가 나왔다고 악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제가 오전 10시 반에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랑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다렸어요. 그걸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봤는데 오히려 호재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PPI 지수라고 하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떨어졌어요. 물가가 떨어졌다.
물가가 전년 대비 떨어지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도 덩달아서 떨어졌다. 그래서 중국은 물가 상승이 좀 누그러진 입장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이제는 중국에서, 이건 이따 차이나 전기차 할 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금리 인하를 하고 돈을 풀었잖아요. 돈을 풀었는데 물가도 잡힌다. 그러면 중국 경제는 앞으로 좀 더 좋아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자세하게는 차이나 전기차 할 때 해드릴게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금 둔화가 돼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이것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랑 중국이랑 뭐 미중 패권 전쟁을 한다고 한들 서로 교역도 많고 수출도 많고 수입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가에서 작용하는 게,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 많이 쓰잖아요. 결론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우리 많이 쓰니까 중국 물가지수가 세계 물가지수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중국 물가지수가 떨어지면은 세계 물가지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잘 아시고, 지금 물가지수가 낮게 나왔으면은 이거는 호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1200원대에서 좀 떨어진 모습이다. 1196원이죠 지금. 원유값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남은 게 뭐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내일 새벽이죠. 그래서 이게 저는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9%나 올랐잖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더 나면 막 10% 아니면 뭐 적게 오를 수도 있지만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엔비디아나 이런 게 오르면 또 QQQ도 덩달아 오르겠죠. 그래서 저는 뭐 내일 또 발표하는 게 몇 개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 몇 개 있냐면, 소매 판매 전월 대비 지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거 중요한 거, 2월 17일에 이거는 내일 저녁 10시, 그러니까 오후 10시 반에 발표를 하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돼요. 이게 발표가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런 거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데, 결국은 더 중요한 거는 FOMC 의사록입니다. 이게 좋게 나오냐 안 좋게 나오냐가 정말로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1월 달에 한 거기 때문에 뭐 안 좋게 나온다 한들, 지금 중국이나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런 게 좋게 나와서 결국 3월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은 적당히 하지 않을까, 한 0.25 하면은,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물가 상승을 잡는다고 금리 인상을 만약에 심하게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인플레이션은 지금 안 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사처럼 기후 변화 때문에 농작물 가격이 오르고, 그다음에 공급망,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공급망 대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물가 상승이 오르는 그런 가능성이 크거든요. 원자재 대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대란들을, 이런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는 게 좋지, 금리 인상을 막바지로 말 맞다나 0.5%를 해버리고 오히려 경기 침체가 와버리고, 이거 기후변화랑 오히려 공급망 대란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물가는 더 오르고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는 오고, 그런 악순환이 더 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0.25% 0.25% 금리 인상을 해보고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식료품 뭐 이런 공급망을 원활하게 풀어주는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고 개선한 다음에 뭐 금리 인상을 더 하든, 아니면 좀 더 물가가 잡히면은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쭉 지켜보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미쳤다고 0.5% 올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은 왜 미국이든 어떤 러시아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왜 이렇게 위기감을 조성하고 주가를 떨어뜨리냐, 금리 인상을 한다고 계속 겁을 주고 세계 주요 인사들이 말을 하면서 겁을 줄까. 저는 뭐 이런 게 음모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대 금융 세력들과 자본 세력들이 있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개미들이 갖고 있는 돈을 털어먹기 위해서 이런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선물 옵션 거래들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떨어져도 이 사람들이 돈을 벌 수가 있고 공매도가 있는 것이고, 다 그런 것 때문에 세력들이 돈의 돈의 엄청난 큰 돈으로 개미들의 돈을 다 털어먹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도 조성을 하고, 이런 시나리오도 작성을 하면서 기사를 내고 위기감을 조성해서 우리의 돈을 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인드가 뭐냐, 결국은 우리는 아무리 흔들어도
저점에서 매수하고 흔들지 않고 장기 투자한다. 이 마인드가 있어야 금융 세력들, 금융 뭐 자본 세력들한테 내 돈을 안 잃을 수가 있어요.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번 강조를 드립니다. 분명히 저는 워렌 버핏 같은 이런 세력들이 있다고 봅니다. 워렌 버핏도 세력이겠죠. 그런데 주식장이 무서운 거는 워렌 버핏 같은 이런 사람들과 우리 같은 일반 개미들이랑 체급 차이 없이 체급을 나누지 않고 그냥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그런 전쟁판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진짜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렸으니까 진짜 안전하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TF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뭐 기사가 또 나왔는데 워렌 버핏이 블리자드 MS 인수 발표 전에 10억 달러치 매입을 했대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결국은 4차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제 워렌 버핏이란 보수적인 투자자가 뭐 IT는 별로다 했던 워렌 버핏이 애플에 투자했죠. 애플에 엄청나게 대주주죠. 애플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MS, 블리자드 이런 메타버스 게임 산업에 투자하고 또 찰리 먼거가 또 워렌 버핏이랑 같은 벅셔 해서웨이잖아요. 거기에서도 크립토 시장, 가상화폐에도 투자를 하고, 이런 거 보시면은 결국은 이런 보수적인 투자자도 4차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4차 산업 시대가 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존 버나드의 시황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나 이런 게 잘 올라서 킨덱스 G2 자율주행 전기차 액티브 ETF도 많이 올랐다. 제가 10주 정도 사보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는 종목들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제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12개 ETF 포트폴리오로 가져갈까 계획 중입니다. 아니요, 그냥 가져갈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좋다고 생각하시면은 매수를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고요. 시장은 계속 우리가 걱정을 하지만 걱정의 벽을 타고 계속 올라간다. 계속 등락은 있지만 멀리서 보면, 숲을 보면은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팬가입도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따가 차이나 전기차로 다시 만나요.